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워포인트 2016 버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 프레젠테이션 열어주세요. 바로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또는 Ctrl S키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죠. 내 PC 아래 문서 폴더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PC에는 ITQ 폴더 없다면 ITQ 폴더 만들어 놓으세요. 시험장에서는 저장 폴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파일의 형식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확장자는 pptx고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하세요. 실제 수험번호가 있다면 자신의 수험번호 그대로 사용을 해주고요. 없다면 저처럼 임의의 숫자 또는 교재에 나와 있는 수험번호 사용해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저장한 파일의 이름은 화면 상단에 나타나니까요. 만약 잘못 저장했다면 파일 메뉴에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으세요. 시험지의 첫 번째 장에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죠. 이 내용들 몇 번은 읽어서 내용들 모두 숙지를 해줘야 합니다. 슬라이드 1에 상단에 나와 있는 전체 구성 내용 1번, 2번 있죠. 이 내용을 먼저 작성하도록 할게요. 메뉴 중에 디자인 메뉴 가주세요. 이 메뉴 오른쪽 상단에 가면 슬라이드 크기라는 게 있죠. 열어주고 그리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대화 상자에서는 슬라이드 크기를 와이드 스크린이 아닌 A4 용지로 변경, 그리고 다른 것들 수정하지 않는데요. 방향은 가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바로 다음 나타난 대화 상자에서는 맞춤 확인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보기 메뉴 눌러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게 선택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세 번째 거 선택할게요. 정답 파일에선 다른 게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슬라이드는 총 6개를 만들죠. 그 슬라이드에 공통으로 지정되는 내용들 마스터에서 편집을 하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간에 동일하게 지정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편한 세 번째 것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지를 보면은 슬라이드 2에서 6까지는 오른쪽 하단에 쪽번호가 나타나고 있죠. 지정하기 위해서 오른쪽 하단에 샵 표시되어 있는 것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따로 수정할 필요 없고요. 글자 크기는 16 정도로 키워주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글자의 색깔 약간 회색으로 보이고 있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테마색의 검정 텍스트 1로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삽입 메뉴 가주세요. 중간쯤에 머리글 바닥글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대화상자 슬라이드 탭에서 4가지 선택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일 아래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이렇게 2개만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슬라이드에 모두 번호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장 슬라이드 1에만 번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모두 적용 눌러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ABC 주식회사 써있는 그림 삽입할게요. 삽입 메뉴에 그림 눌러주세요. 저장 위치는 문서 아래 ITQ 폴더 아래 픽처라는 폴더에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하는 PC에는 이게 없겠죠? 영진.com 이기적 교재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에 있는 파일 다운로드 받아 압축 풀고 그림 파일 이렇게 불러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저처럼 ITQ 아래 픽처 폴더 만들어서 이렇게 복사해 놓으면 매번 연습할 때 이 폴더로 찾아가는 연습 바로 할 수 있겠죠. 슬라이드 마스터에 하단 로고 지정되어 있는 이름 있죠? 로고 1.jpg 파일 정확히 jpg 이렇게 확장명이 안 보일 텐데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jpg 파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jpg 파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고 1.jpg 파일 더블클릭 또는 클릭한 다음에 삽입 눌러주면 됩니다. 그림 삽입되면 바로 그림 도구의 서식에 색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투명한 색 설정 누른 다음에 배경 회색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마우스로 위치 조절하고 크기 조절에 맞춰 놓는데요. 슬라이드에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모양을 보고서 최대한 비슷하게 크기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거는 크기 조절 잘 못하겠다면 슬라이드 6까지 모두 작성한 후에 다시 조절해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구성의 조건 중에 제목에 대한 거 아직 설정 안 했죠? 그러면 위에 제목을 먼저 작성할 텐데요. 먼저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뒤쪽에 있는 작은 도형부터 만들게요. 삽입 메뉴로 가주세요. 도형 메뉴 열어주세요. 여러가지 모양 나타나죠? 그러면 사각형에서 첫 번째 것 직사각형 선택하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비슷한 크기, 위치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색상 변경부터 할 텐데요. 옅은 색이라서 이 상태로 놓고 앞에 더 진한 색 해도 되는데요. 도형 채우기에서 조금 옅은 색 지정하도록 할게요. 정답 파일 함께 보면서 작업하더라도 동일한 색상 할 필요 없습니다. ITQ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색상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색상에 대한 지시가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색상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구성의 조건에 보면 도형 선 없음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지정을 해 놓으세요. 다시 한번 도형 삽입할 텐데요. 서식 메뉴에서 바로 도형 삽입 목록 열어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기본 도형에서 평행사변형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번에도 도형 채우기 색깔 뒤에 거보다 조금 진한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짙은 회색으로 보이겠죠. 저희는 색깔 조금만 더 진하게 바꿔놓도록 할게요. 이메일 색상 아무거나 이렇게 진하게 선택을 해놓고요. 여기도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변경하세요. 그러면 이제 뒤쪽에 있는 제목에 대한 것 너무 가려져 있죠. 점선 먼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치 크기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앞에 도형 안에만 글자가 나타나면 되니까 현재 이렇게 크기 놔도 되고요. 현재 슬라이드 크기에 맞춰서 가로를 이렇게 확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 탭으로 가주세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세로 정렬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이미 지정되어 있으니까 따로 수정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글꼴 지정할 건데요. 이거는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글꼴 굴림으로 변경하세요. 처음 글꼴 지정할 때 여기에서 찾기 힘드니까 그냥 직접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나중에 최근에 사용하는 글꼴 쉽게 찾을 수 있게 나타납니다. 글자의 크기 40포인트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의 색깔도 지정된 흰색으로 변경하세요. 그러면 전체 구성에 지정되어 있는 1번, 2번 모두 완료했죠.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가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그럼 왼쪽에 슬라이드 하나만 나타나 있는데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세 번째 거에서 지정을 한 경우에는 엔터키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제목 나타나고 밑에 텍스트를 입력하시오 이 상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1번, 2번 나와 있는데 슬라이드 6까지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슬라이드 1번으로 이동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파일은 저장을 한번 할게요. 이제 슬라이드 1 작업하기 전에 간단하게 추가적인 설명 좀 할게요. 먼저 보기 메뉴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다시 가주세요. 정답 파일에서는 7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했을 텐데요. 여기서 마스터 작업을 한 경우에는 마스터 보기 닫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엔터 쳤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정된 7번째 레이아웃으로 변경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2번 슬라이드에서 레이아웃 만든 다음에 제목만 이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먼저 엔터키를 누르기 전에 1번 슬라이드만 있는 상태에서 새 슬라이드 메뉴에서 제목만 슬라이드 이거를 새 슬라이드로 추가를 한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7번째 것 제목만 레이아웃 이 슬라이드로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이 작업보다는 문제지에서 만들어야 하는 슬라이드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이걸 선택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처음 작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해서 작업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작성했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해서 작업할지는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저희 동영상 강의에서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1번 슬라이드 가주세요. 슬라이드 1에서는 기본 나와 있는 이 점선 내용들 모두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세부 조건 1, 2, 3번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출력 형태 보면은 원문자로 1, 2, 3번 나와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 있는 테두리가 이 슬라이드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삽입 메뉴로 가주세요. 삽입 메뉴의 도형을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제일 아래 도형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났죠? 도형 옵션에 채우기 및 선 먼저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채우기를 열어주세요. 가운데쯤에 있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눌러주세요. 다음에서 그림 삽입에 파일 눌러주세요. 그림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림 파일 이름, 그림 1.jpg 파일 선택해서 삽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도형 안에 그림이 삽입되어 나타나는데 출력 형태보다 색깔이 많이 진하게 되어 있죠. 조건에 보면은 투명도 50%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서식에서 투명도를 50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리기 도구의 서식 메뉴에서 도형 효과 있죠. 여기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워드아트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리본 메뉴에 있는 워드아트 클릭을 해주세요.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것, 이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 나와 있는 내용들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바로 ESC키를 누르면 커서는 사라지고 바깥의 테두리만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 눌러주세요. 제일 아래 변환으로 가서 휴게에서 변환에 지정된 역갈매기형 수장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 수정하기 전에 텍스트 반사는 바로 텍스트 효과에서 지정할 수 있으니까 먼저 할게요.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로 가주세요. 반사 변형의 세 번째 줄에 있는 근접 반사 8포인트 오프셋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홈 탭으로 가주세요. 도둠이란 글꼴 처음 사용하죠. 여기에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빠르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 아트는 글자 크기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굵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의 색깔은 저희 보는 화면에서는 글자가 그라데이션이 지정되어 있죠. 출력 형태에서는 색깔 단일색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색깔 그냥 검정 텍스트 1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기를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한 위치,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으면 되는데요. 바깥에 테두리 보면은 노란색 핸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조절해서 이렇게 모양 조절할 수 있고요. 뒤에 그림과 비교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세부 조건 3번 그림 삽입할게요.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그림을 눌러주세요.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지정되어 있는 이름 로고 1.jpg 파일 삽입을 해주세요. 그림 나타나면 바로 서식 도구의 왼쪽에 색으로 가서 투명한 색 설정 누르고 회색 배경색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이 투명하게 되면 크기와 위치를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파일은 저장하고 슬라이드 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시험장에서도 감독관이 수시로 저장하라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수시로 저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2에선 먼저 제목을 목차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2의 세부 조건 위에 1번, 2번 조건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2의 도형엔 모두 선 없음 지정하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글꼴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부 조건 1번, 2번 하기 전에 먼저 도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1번 아토피의 개념 그리고 아래에 기다란 도형 할 텐데요. 제일 기다란 도형이 뒤쪽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거는 현재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도형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메뉴로 가주세요. 그리고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도형의 이름은 지정되어 있지 않죠. 최대한 비슷한 도형 만들면 되는데요. 먼저 기다란 도형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블록 화살표에서 오각형과 갈매기형 수장 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트 도형으로 왼쪽에 있는 모양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설정은 조금 이따 하고요. 다시 삽입 메뉴 또는 서식에 도형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면 바로 왼쪽에 도형 삽입할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삽입해서 해도 상관없고 서식에서 삽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도형 이번엔 하트 모양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옆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글상자도 만들도록 할게요. 옆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글상자도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서 기본 도형의 텍스트 상자 선택을 하거나 그냥 바로 도형 삽입의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을 해도 됩니다.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텍스트 상자는 커서가 이렇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내용 먼저 입력을 해 놓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도형도 글자가 입력돼야 되죠. 도형 선택해서 숫자 1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텍스트 상자로 변경돼서 이렇게 글자가 입력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는 배경이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색이 검정으로 나타나고요. 도형에 글자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기본 색상이 글자가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슬라이드 2의 글꼴 도둠의 24포인트로 지정되어 있죠. 두 개를 같이 조정하도록 할게요. Shift 키 누르고 이 도형에서 다시 한번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해주면 두 개가 같이 선택되어 나타나죠. 이제 홈 메뉴로 가서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지정되어 있는 24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텍스트 상자는 아래 나타나는 내용 중 가장 긴 문장이 입력될 수 있게 이렇게 충분하게 너비를 조절을 해 맞춰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되고 교재도 흑백으로 보이고 있죠. 보기 메뉴로 가서 회색조로 선택해서 보는 이런 색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색상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에서는 이 색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색상을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상으로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색상 그냥 이대로 놓도록 할게요. 옆에 하트 선택해서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 지정을 해주세요. 정답 파일 보고 있더라도 동일한 색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도형 같이 Shift 누르고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엔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으로 테두리를 선 없음을 지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이 세 개 도형을 Shift 누르고 이렇게 세 개 선택하거나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세 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세 개 도형을 아래로 복제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복제하기 전에 모양과 크기 위치 조금 맞지 않다면 각각 설정을 해 놓으세요.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제가 되고요. 컨트롤과 Shift 키를 같이 누르고 드래그하면 수직으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컨트롤과 Shift 키 같이 누르고
아래로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간격 조절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동일한 간격으로 맞춰서 복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글자 수정해야 될 내용들 있죠? 1, 2, 3, 4 그리고 아래 3개 내용 수정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세부 조건의 1번 지정하도록 할게요. 세부 조건의 1번을 보면은 텍스트의 하이퍼링크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 상자가 아닌 텍스트의 하이퍼링크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글자만 드래그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메뉴 들어가세요. 현재 문서 선택된 상태에서 슬라이드 4번을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면 출력 형태처럼 글자 아래 밑줄이 생기고 글자 색깔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삽입 메뉴로 가서 그림 눌러주세요. 그림 저장되어 있는 곳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림 5.jpg 파일 선택 그리고 삽입 눌러주세요. 그림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그림만 필요하죠. 그래서 상단의 서식 메뉴에 오른쪽에 자르기라는 거 있죠. 위에 아이콘을 바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르기 상태로 변경돼요. 겉에 있는 테두리 이렇게 드래그해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곳 클릭하면 이렇게 자르기한 그림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고요. 크기 조절 필요한지는 여러분이 확인을 해서 출력 형태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저장을 해주고 슬라이드 3번으로 가주세요. 슬라이드 3번도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3번에도 세부 조건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텍스트 작성에 대해서 글머리 기호 문단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이제 아래 상자 이걸 사용할 건데요. 먼저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2줄 클릭을 하고 첫 번째 써 있는 영문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는 대문자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이제 엔터키 누르고 탭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커서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이제 세 줄 내용 입력하는데요.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입력하기 전에 위에 글꼴을 보면은 맑은 고딕, 본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문 입력하면 글꼴 자동으로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한 줄의 내용이 저와 조금 다르게 보여도 우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세부 조건 위에 써 있는 내용 수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영문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머리 기호 가서 지정되어 있는 첫 번째 모양 있죠?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문단 첫 번째로 지정되어 있는 거 있죠? 홈탭 가주세요. 글꼴을 먼저 굴림으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변경해주고 굵게 속성 지정하세요. 줄 간격을 1.5줄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세 줄 내용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이번에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머리 기호로 가서 같은 모양 있죠? 사각형 모양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죠? 굴림으로 변경해서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 굵게 속성 여긴 지정하지 않고요. 줄 간격 1.5줄로 변경하세요. 한 줄의 내용이 출력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하면 단어 단위로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세 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한 줄의 내용 맞추기 좀 어렵다면 맞추고 싶은 글자 끝에서 Shift Enter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에는 첫 줄에만 나타나고요. 문단 바뀌지 않고 이렇게 줄 바꿈을 할 수가 있습니다. Shift Enter 키가 아닌 그냥 Enter 키를 누르면 이렇게 문단이 나누게 되어서 각 줄의 첫 번째 칸에 글머리 기호가 각각 나타나게 되니까요. 텍스트 상자 조절만으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 줄 끝에서 Shift Enter 키 눌러서 문단 나누지 않고 줄만 나눌 수 있다. 그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아래 여백은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높이를 조절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위치도 아래쪽에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위치 조금 위쪽으로 바꿔 놓고요.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을게요. 그럼 이제 이거를 아래쪽으로 복제를 하면 되는데요. 복제하기 전에 잠깐 추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글머리 기호와 첫 번째에 있는 이 A라는 글자, 이 간격이 너무 좁게 되어 있죠. 이 간격을 조절해서 아래에 있는 글머리 기호와 맞추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커서를 첫 줄에 놓고요. 위에 보면은 저는 눈금자가 보이고 있죠.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 메뉴로 가서 눈금자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눈금자 위에 아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는 두 개가 되어 있죠. 이 위에 오각형 되어 있는 이거를 잡고 움직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간격 조절해서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을 잡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전체가 조절되니까요. 위에 오각형만 잡고 이렇게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조절하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작업하는 거 까먹었다면 그냥 무시하고 아래 복제하는 거 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그럼 이제 아래 복제를 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컨트롤과 시프트 키 같이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 내용들 모두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내용 이렇게 드래그해서 수정하면 이런 식으로 글머리교 사라지고 이렇게 변경되죠. 그러니까 한글 새로 입력할 때는 이렇게 만약에 드래그 했다면 이 상태에서 Shift 왼쪽 화살표 키 이렇게 같이 한 번만 누르면 오른쪽에 공백 하나 없어지고 정확히 영문 글자 입력한 것만 이렇게 선택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아토피의 개념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내용도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지워버리면 바로 위에 문단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먼저 삭제를 하지 말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뒤에 한 단어 정도만 남겨놓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내용 먼저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눌러서 문단 나눠주세요. 그러면 같은 레벨에서 글머리표 나타났죠. 다음 내용 또 엔터키 누르지 말고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입력 끝났다면 텍스트 상자 너비 조절 필요한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글자 단위로 변경되거나 글자 크기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먼저 오른쪽에 도형 서식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도형 서식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도형 옵션에 크기 및 속성 눌러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열어서 보면은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 이게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 맞춤 안함을 체크를 해놓고 조절하면 글자 크기 지정되어 있는 굴림 20포인트 그리고 위에선 굴림의 24포인트 여기에서 변경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한글 입력하기 전에 위에 텍스트 상자에서 작업할 때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을 해놓고 그리고 복제를 하면은 한글에서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도형의 텍스트 배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체크 해제를 하면 하나의 문단 엔터키 누르지 않은 거는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했을 때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입력했을 때 이 텍스트 상자에 맞춰서 줄바꿈이 되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너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글자 단위로 변경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홈 메뉴의 단락으로 가서 오른쪽에 작은 아이콘이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글 입력 체계 이 탭에 가서 보면은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이게 체크되어 있다면 글자 단위로 변경되고요. 체크 해제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눌러서 본다면 위에 영어처럼 단어 단위로 이렇게 줄바꿈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력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 놓고요. 높이도 출력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 줄의 내용 출력과 동일하게 맞추기 어렵다면은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줄 끝에서 Shift 엔터키 눌러서 줄바꿈을 하면 문단은 바뀌지 않고 줄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 조건에 동영상 삽입 나와 있죠. 삽입되는 동영상 파일의 저장 위치는 그림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ITQ 아래 픽처 폴더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 풀어서 보면은 그림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 동영상 저장되어 있습니다. 삽입 메뉴로 가서 오른쪽 끝에 가서 비디오 열고 내 PC의 비디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동영상 삽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으면 글자를 가리니까 크기 조절해 줘야 되겠죠? 크기와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세부 조건에 지정되어 있는 것 설정하기 위해서 비디오 도구에 재생 탭 가주세요. 그리고 시작 클릭할 때 되어 있는 걸 자동 실행으로 변경을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반복 재생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3에 대한 작업 끝이 났죠? 저장을 해주고 슬라이드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슬라이드 4번도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4에서는 도형과 표를 사용을 합니다. 표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아래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상자에서 표 삽입을 클릭을 해주세요. 위에 있는 도형, 왼쪽에 있는 도형 빼고 표에 줄과 칸을 세어보면은 3줄 3칸이 되겠죠? 그래서 열 3, 행도 3,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 조절은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우선 표 스타일을 바꾸고 내용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표 스타일 위에 나타나 있죠. 목록 열어보세요.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스타일 이름에 밝은이나 보통이 써있지 않는 것, 그건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5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표의 각 줄의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디자인 탭 왼쪽에 머리끄랭 체크 해제, 아래 줄무늬 행도 체크를 해제를 해 놓으세요.
표 스타일을 바꿨다면 이제 홈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도 글꼴 지정되어 있죠. 세부 조건 위에 나와 있습니다. 글꼴을 먼저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이 상태에서 글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변경하세요. 표는 테마 스타일을 바꿨기 때문에 표의 색상은 도형처럼 변경하진 않습니다. 이제 표의 내용을 보면은 가운데 정렬로 모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가운데 정렬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표 안에 각 셀에서 세로 정렬, 이것도 텍스트 맞춤에서 위가 아닌 중간으로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입력을 먼저 해 놓으세요. 내용들 각 줄마다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입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그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는 엔터키 눌러서 줄 바꿈하는지 아닌지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입력하다 보면은 여기 3개 내용은 여기 줄 간격이 좀 넓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입력하다 보면은 똑같은 3줄인데 줄 간격이 좁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표 모든 내용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고요. 홈탭에 단락에서 줄 간격 조절하던 거 있죠. 1.5줄로 모두 맞춰 놓으면 정답과 동일하게 줄 간격 조절되어 나타날 겁니다. 출제되는 문제에 따라서 각 셀의 너비를 이렇게 조절할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조절은 따로 필요 없고요. 전체 크기 조절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도형 그리고 왼쪽에 도형이 나타날 공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표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세요. 뒤쪽에 있는 도형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삽입 메뉴로 가주세요. 그리고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만든 후에 조절하면 표의 셀과 같은 너비로 만들 수 있어요. 세부적인 조절 필요하다면 그러면 이 도형은 아래에 있는 표보다는 색깔 조금 진하게 돼야 되겠죠. 보기에서 회색조로 변경하면 이렇게 조금 진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저는 이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조금 더 진한 거로 변경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앞에 있는 글자 써 있는 도형 만들 건데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사다리꼴 도형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 하나 있죠? 이걸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설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혈액 검사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ESC 키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어 나타나는데요.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서 맞춰 놓도록 하세요. 슬라이드 4에서는 도형의 테두리에 대한 것 따로 지시가 없죠.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면은 테두리가 잘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2개 도형 같이 Shift 누르고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두께는 따로 조절해도 되고 조절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도형 Shift 누르고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서 테마색의 검정 텍스트 일로 지정할게요. 테두리가 너무 굵게 보이고 있다 싶으면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위에 3개 있죠? 얇은 것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써 있는 이 글자의 색깔 검정색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색깔 이 상태로 놓아도 되긴 하지만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변경할게요. 먼저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밝은색 하나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지정되어 있는 도둠으로 변경해서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변경할 필요 없고요. 글자의 색깔은 검정 텍스트 일로 변경하세요. 글자의 색은 검정 텍스트 일로 변경하세요. 그럼 이제 2개 도형을 다시 Shift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2번 하면 되겠죠? 컨트롤과 Shift 키 같이 누르고 드래그해야지 수직으로 이렇게 동일한 위치로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간격 조금 조절 필요한데요. 이 2개 도형 같이 선택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춰 놓으면 되겠고요. 이제 글자 수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왼쪽에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도 되고요. 기존 도형 복제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새로운 도형을 만들 경우에는 테두리부터 다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써 있는 이 도형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제해 놓도록 할게요. 크기는 우선 비슷하게만 만들어 놓고요. 우선 내용 수정부터 할게요. 검사하고 엔터키 누르고 방법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여기도 줄 간격 너무 크게 되어 있다면 이번에는 1.5줄이 아닌 1.0으로 맞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간격이 조금 크게 보인다면 1.5로 바꿔 놓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양을 바꿔야 되겠죠. 서식 메뉴에서 왼쪽에 도형 삽입 여기에서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도형 편집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도형 모양 변경 있죠.
여기에서 사각형에 있는 네 번째 도형,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을 하면 이렇게 도형이 바로 변경되어 나타나고요. 이제 그라데이션 수정을 해야 되겠죠. 글꼴에 대한 설정은 이미 복제를 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라데이션 설정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도형 서식에 도형 옵션, 채우기 및 선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있죠. 선택을 먼저 해주고요. 색깔이 반대로 되어 있거나 여러 개가 나타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건 필요가 없죠. 필요 없는 것 클릭해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X 표시가 되어 있는 그라데이션 중지점 제거 있죠. 이걸 하면 이렇게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색상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 각도나 종류, 선형, 그리고 방향 이걸 바꿔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종류는 선형 이 상태로 놓고요. 그리고 방향을 목록 열어서 보면은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선형 아래쪽에서 아래가 더 진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지시에서는 선형 아래쪽이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형 아래쪽 선택을 해 놓으세요. 색깔이 위에가 좀 많이 진해야 되겠죠. 맨 앞쪽에 있는 이 중지점 2분의 1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아래 색 있죠. 색깔에서 조금 진한 색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중지점 2분의 2 이것도 선택한 다음에 너무 좀 진하다 싶으면 밝은 거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보기에서 회색조로 변경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요. 시간이 충분하다면 보기에서 이렇게 한 번씩 바꿔서 보고요. 시간이 없다면 먼저 모두 다 수정을 하고 슬라이드 6까지 마친 후에 검토할 시간에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아래로 수직으로 복제를 해야 되겠죠.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 같이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리고 높이 조절 조금 맞춰 놓고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추가로 복제를 해서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안에 내용 수정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끝이 났는데요. 틀린 글자 있는지 등은 나중에 검토할 시간에 해주고요. 이제 슬라이드 5번 가서 이번에도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번 슬라이드 5에서는 차트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상자에선 차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콤보를 눌러주세요. 계열은 1, 2, 3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계열 1과 계열 2만 사용할 거예요. 출제되어 있는 차트를 보면은 차트 아래에 표가 나와 있죠. 수학이라고 써 있는 첫 번째 줄 내용은 계열 1이고요. 그리고 아래 사춘기라고 써 있는 줄의 내용은 계열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조건을 보면은 사춘기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 조건이 있죠. 그래서 계열 2는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계열 2를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꺾은 선형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까지 체크해 주세요. 계열 1은 현재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따로 수정하지 않고요. 보조축도 지정하지 않습니다. 계열 3은 아예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엑셀 입력창이 나타나는데요. 계열 3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이 선택되어 있는데요. D5에 있는 이 모서리 부분을 잡고 조절해서 계열 3은 제외되도록 이렇게 하면 아래 차트에서는 계열 3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면 계열 3까지 이렇게 나타나고요. 아니면은 D열의 열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아예 계열 3을 삭제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란 선이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열 1과 계열 2의 데이터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항목 1, 2, 3, 4 되어 있는데요. 항목은 차트 바로 아래에 있는 가로축의 내용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목 1에서 4까지만 하면 안되고 6행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마우스로 저처럼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서 6행까지 2021년까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입력이 끝났다면 계열 1과 계열 2라고 써 있는 내용 있죠. 이거를 소화기 사춘기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제 소화기의 데이터 그리고 사춘기의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되죠. 먼저 소화기의 데이터부터 입력하고 사춘기 데이터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입력을 하면 엔터키 누를 때마다 이 순서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의 첫 번째 데이터부터 사춘기 마지막 데이터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콤마는 같이 입력해도 되는데요. 불편하니까 그냥 콤마 없이 입력하도록 할게요. 입력하고 엔터키 누를 때마다 이렇게 아래 차트에서 데이터가 바로 적용되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숫자 입력할 때 숫자 잘못 입력하는 경우 많으니까요.
입력한 후에 글자 제대로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콤마 단위, 현재 여기 차트에서는 콤마 단위가 안 보이고 있죠. 숫자로 되어 있는 이 두 개 데이터 블록 설정 해준 상태로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셀 서식 대화상자 표시 형식 나타나죠. 여기에선 범주가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숫자나 회계 서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숫자하고 회계 서식의 구분은 주어진 차트의 최소값 있죠. 이게 0으로 보인다면 숫자로 변경하면 되고요.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회계 서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왼쪽과 오른쪽, 기본축, 보조축 모두 최소값이 0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 숫자 서식으로 지정할게요. 천단위 구분기호 보이게 체크를 해주고요. 소수점 자리 필요 없죠. 그러니까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 데이터 틀린 거 없이 모두 입력했다면 이 창은 필요 없으니까 닫기를 눌러주세요.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데이터에서 데이터 편집의 위에 표 아이콘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다시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에 대한 조건 설정하기 위해서 세부 조건 위에 있는 것부터 하도록 할게요. 글꼴이 전체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먼저 도둠으로 변경해 주고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차트의 외곽선 테두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서식 탭 가서 도형 윤곽선에 검정색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위치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조절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고요. 차트 영역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우기 색깔도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 영역 지정되어 있죠.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그림 영역 나타나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바로 여기에 도형 채우기 색깔은 흰색 배경이를 지정하도록 하세요. 그림 영역에 가로선 보이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저희는 출력 형태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가로선 아무거나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세부 조건에 차트 제목 지정되어 있는 거 아직 지정하지 않았죠. 차트 제목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홈 탭 가주세요. 글꼴 먼저 궁소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24포인트로 지정,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의 색깔도 검정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트 내용 드래그해서 수정을 해주세요. 차트 제목에 채우기 색깔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차트 도구의 서식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 지정을 하고요. 여기도 윤곽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도형 윤곽선에 검정색 지정을 해주세요. 차트 전체에 대한 글자의 색깔도 검정으로 지정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현재 이 색깔로 놓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 중에 데이터 서식까지는 모두 완료를 했죠. 이제 값 표시 지정할 텐데요. 2019년에 수화기 계열, 이 막대 그래프에 대한 거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 중에 2019년의 막대 그래프 클릭,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해당 막대 그래프만 선택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면 그냥 이렇게 상단에 나타납니다. 옆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시켜 놓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오른쪽에 계열 요소 열어준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로 가서 체크 안 되어 있죠. 여기서 체크하지 않고요. 오른쪽에 삼각형 클릭을 한 다음에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끝에를 지정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조건에선 도형 삽입 빼곤 모두 작성을 했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고서 차트 모양 완전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왼쪽에 기본축, 세로축의 데이터 이 단위부터 확인하도록 할게요. 먼저 세로축 단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냥 선택하면 축 옵션에 채우기, 선 이게 선택되어 나타나고요. 차트 바깥쪽에 빈 공간 클릭한 다음에 다시 세로축 글자 아무거나 클릭하면 자동으로 축 옵션을 변경할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16,000이고 그리고 변경되는 단위는 2000씩 변경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선 최소 최대 주 단위는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보조는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조축에 숫자 아무거나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만이 맞는데요. 변경되는 단위가 1000단위가 아닌 2000단위로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단위의 주 단위를 2000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보조축의 왼쪽에 보면은 눈금선이 아주 작게 가로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보이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눈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눈금이 바깥쪽 선택되어 있는데 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없음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바깥쪽 선택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로선도 이렇게 길게 보이고 있죠. 출력 형태를 보면은 왼쪽에도 이게 세로선이 보여야 되고요. 아래쪽에도 세로선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 다시 글자 선택한 다음에 서식으로 가서 도형의 윤곽선 지정하세요. 검정색을 지정. 그리고 아래 가로축도 글자 선택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 검정 지정을 해주면 그림 영역 왼쪽, 오른쪽, 아래 테두리 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차트의 아래에 표가 나타나야 되죠. 현재 보이지 않고요. 범례는 사라져야 되죠. 이거 두 개를 하기 위해서 차트의 오른쪽 상단 더하기를 눌러주세요. 차트 요소에서 아래쪽에 범례는 체크 해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위로 가서 데이터 표는 체크를 하면 이렇게 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의 테두리 선도 현재 색깔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검정색으로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서식에 도형 윤곽선 검정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차트 요소 이건 필요 없으니까 우선 닫아 놓을게요. 그리고 이 꺾인 선에 대해서 수정할 게 있습니다. 이 꺾여 있는 각 부위의 이 표식인데요. 아무 곳이나 한 번만 클릭을 하면 이렇게 5개 선택되어 나타나죠. 그런데 표식에 대해서 다른 지시가 없지만 크기가 조금 크게 보여야 됩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은 크기가 조금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변경할 건데요.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채우기 및 선에 표식이라는 게 있죠. 클릭한 다음에 표식 옵션을 열어주세요. 자동이 아닌 기본 제공으로 변경해서 형식을 출력과 동일한 마른 몸 모양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크기는 10에서 12 정도로 지정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10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 크게 나타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도형 삽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위에 제목에서 그림자 오프셋 왼쪽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을 안 했네요. 미리 한 분 더 있을 텐데요. 설명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 선택한 다음에 도형 효과 있죠?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림자로 가주세요. 여기도 바깥쪽에서 지정하면 되는데요.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이름 나타나죠? 그래서 오프셋 왼쪽이라는 거 찾아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도형 삽입만 하면 되겠죠. 먼저 도형의 모양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모양 그걸 잘 확인을 해주세요. 삽입 메뉴로 가주세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별 및 현수막에 보면은 그런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 포인트가 몇 개인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맨 앞에 두 개를 보면은 폭발 1, 폭발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모양으로 찾아야 되는데 폭발 2가 비슷한 모양이 되겠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우선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위치 크기는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되겠죠. 도형에는 색상 지정 대신 스타일에 대한 지정이 있죠.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서식 탭에서 도형 스타일의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미세 효과 파랑 강조 2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요. 스타일 변경되지 않도록 도형의 채우기 윤곽선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을 지정되어 있는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글자의 색은 검정색을 지정하세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 세로 정렬도 중간으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을 두 줄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을 때 정렬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입력하고 다시 ESC 누른 다음에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이렇게 변경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5도 끝이 났으니까요. 저장 한번 해주고 슬라이드 6번으로 가주세요. 슬라이드 6번도 먼저 클릭해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6에서는 아래 상자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도형은 세부 조건 하기 전에 출력 형태 나와 있는 도형 먼저 다 만들어야 되는데요. 먼저 왼쪽에 가장 큰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 메뉴로 가서 도형 열어주세요. 사각형 모양에서 출력 형태하고 동일한 도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크기는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줘야지 그 안에 도형들 만들 수 있습니다. 흑백으로 보여지는 도형의 색상에서 뒤쪽에 있는 이 도형의 색상이 조금 옅은 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도형의 색깔을 조금 더 옅은 색으로 변경할게요. 도형의 윤곽선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도형의 윤곽선 얇은 선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도형의 윤곽선은 모두 통일시켜 놓도록 할게요. 도형 윤곽선 열어주고 두께는 4분의 3포인트로 변경해 놓고요. 도형의 윤곽선 색깔 검정으로 변경할게요.
오른쪽에 커다란 도형, 같은 도형이죠. 그래서 Shift와 Ctrl 키 같이 누르고 오른쪽 드래그해서 복제해 놓으세요. 이 도형은 좌우로 회전이 필요하죠. 위에 서식에 회전 누른 다음에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흑백으로 보이는 도형의 색상에서 좌우 이 도형 동일한 색상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색상이라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제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 메뉴로 가서 도형 삽입해도 되고요. 서식 메뉴에서 도형 삽입해도 되죠. 그러면 기본 도형에서 제일 위에 있는 도형 육각형 선택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을게요. 도형 안에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하고 ESC 키 눌러주세요. 도형을 보면은 도형의 색상은 항상 이렇게 기본 색상 지정되어 있고요. 처음 만들어진 도형에서 글자를 입력했을 때 글자의 색상 흰색으로 나타나고 있죠. 도형에 대한 색상 지정은 없지만 글자의 색깔 검정색으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홈탭에서 글자의 색깔은 검정으로 변경해 놓을게요. 글꼴은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도 지정되어 있죠. 18포인트로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도형의 색상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다른 도형들도 역시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도형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홈탭에도 이렇게 도형 바로 삽입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사각형에서 모양을 찾아서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는 테두리 점선 지정해야 되는데요. 나머지 도형 모두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수정하도록 할게요. 위에 도형은 만들지 않은 이유는 스마트 아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도형부터 작업하고 스마트 아트 작업하도록 할게요. 위에 도형도 만들어야 되죠. 새로 도형 만들어서 작업해도 되고요. 도형을 복제해서 작업해도 됩니다. 저희는 모양에 맞게 새로 도형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도형 두 개를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 주요 증상 써 있는 도형은 사각형에서 이 도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습진 써 있는 도형, 이 도형은 순서도에서 이 도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습진 써 있는 도형은 동일한 크기로 옆에 포진으로 만들어야 되죠. 크기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두 개만 만들었고요. 그 위에 가려움, 붉어짐, 이 화살표 써 있는 거는 도형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위에 있는 것처럼 스마트 아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두 개 도형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글자에 대한 것 같이 지정을 해야 되죠. 두 개를 Shift 또는 Ctrl 키 누르고 클릭해주면 두 개 같이 선택이 되고요. 이제 홈탭으로 가주세요. 홈탭에서 동일하게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의 색깔 검정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색상은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해야 되죠. 그리기 도구의 서식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각각 임의의 색상으로 다르게 지정을 해주세요. 습진 도형은 포진 도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Ctrl Shift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제를 해 놓으세요. 위치 설정은 나중에 다시 해주면 되고요. 여기를 포진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오른쪽 도형 하기 전에 여기에 스마트 아트 두 개가 다 있으니까요.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에 있는 거 만들기 위해서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에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모드로 해서 여기서 찾을 수도 있고요. 목록에서 그림까지 각각 단위로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스마트 아트는 프로세스형에서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 이게 최대한 비슷한 모양이죠. 이걸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크기 먼저 조절해도 되고요. 입력한 후에 조절해도 되는데요. 저는 비슷하게 우선 크기 먼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하도록 할게요. 현재 3개까지만 나와 있죠. 왼쪽에 꺽쇠 표시가 나와 있는데 이걸 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이제 이 내용들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입력해도 되고 각각 클릭해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제일 왼쪽 거부터 입력하면 되는데요. 먼저 유전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엔터키 누르지 말고요. 유전 입력하고 바로 아래쪽으로 마우스 클릭해주세요. 환경 입력한 후에 바로 밑에 면역 입력하고 여기서 엔터키 누르면 네 번째 것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선 곡합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4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바깥쪽 테두리만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안에 거 각각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이 상자는 이대로 놓아도 되고요. 닫아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세부 조건에 보면은 스마트 아트의 첫 번째 거에는 3차원 만화 이걸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 탭에 보면은 스마트 아트 스타일 있죠. 이걸 열어보세요. 3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죠. 3차원의 만화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다른 거로 변경하면 되는데요. 여기 색 변경을 누르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각각 다른 색깔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래 강조 또는 위에 강조 이렇게 각각 다른 색깔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해 지정을 하면 됩니다. 정답과 동일하게 꼭 색깔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장에선 정답 파일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답 파일과 동일한 색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탭 가주세요. 홈탭에서 여기도 동일한 글꼴인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도 18 플러스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18 입력해서 엔터키 이렇게 동일한 글자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글자의 색깔 흰색 되어 있죠? 여기도 글자 색깔 검정. 검정으로 되어 있을 땐 그냥 목록 열지 않고 이렇게 바로 클릭해주면 색깔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아래에 화살표 되어 있는 스마트 하트 또 만들어야 되겠죠. 삽입 메뉴로 가서 다시 스마트 하트 눌러주세요. 밑으로 쭉 내려서 보면은 비슷한 모양 찾을 수 있습니다. 화살표 리본형이라는 이 모양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크기 먼저 저는 조절해 놓고 보도록 할게요.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인 3차원에서 벽돌이라는 걸 찾아 변경을 해주면 모양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색 변화를 조금 다른 거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크기 조절할 때 조절이 딱딱 안 된다면 Alt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 키로 이렇게 위치 조절해서 맞춰 놔도 되고요. 그러면 스마트 하트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여기에서 입력해도 되고요. 각각 클릭해서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려움이라고 먼저 입력, 그리고 엔터키 누르지 말고요.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가서 붉어짐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탭으로 가서 글꼴 동일하게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글자의 색깔은 흰색이니까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상 변경을 앞쪽에 했는데요. 뒤쪽에 있는 거 색상 변경 안 했죠? 여기는 그리기 도구의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앞에 게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테두리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도형의 윤곽선에서 먼저 두께를 조금 붉은색 1포인트니까 우선 변경하지 않고요. 대시를 변경하도록 할게요. 파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세요. 색상 검정으로 그냥 동일하게 다 맞추면 된다고 그랬죠? 다른 것도 동일하게 다 맞춰놓기 위해서 Shift 누르고 다 클릭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도형의 윤곽선 검정 지정할게요. 그리고 윤곽선 두께는 다 얇게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뒤쪽에 있는 이것만 다시 굵게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데요. 오른쪽에는 모두 다 도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왼쪽에 거 색상 동일하게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거 그냥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 복제를 한 다음에 내용 먼저 수정할게요. 그리고 이 도형은 모양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해서 기본 도형에 있는 변경할 모양 정우각형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 도형들 만들어야 되는데요. 도형이 좀 많죠. 도형을 복제해서 변경해도 되고요. 각각의 도형들 새로 만든 다음에 각 설정 다시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엔 먼저 도형을 만들고 어떤 도형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한테 보여주도록 할게요. 도형은 우선 여기까지 만들어 놨고요. 대상 포진 도형은 크기 맞춘 후에 오른쪽으로 복제해서 좌우 대칭한 다음에 글자만 수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도형 사용했는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보습제 써있는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서 이 도형을 사용했고요. 항히스타민제 이 도형은 방금 만든 도형의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스테로이드에 써있는 이 도형은 별 및 현수막에서 이 도형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왼쪽에 면역 억제제 써있는 이 도형은 순서도에서 이 도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써있는 이 도형은 순서도에서 이 도형을 사용을 했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아토피의 합병증 이 도형은 좀 모양이 다르게 되어 있죠. 블록 화살표에서 이 도형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도형은 노란색 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잡고 이렇게 조절해서 모양을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써있는 대상 포진 도형 이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이 도형을 사용을 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백내장 도형 이 도형은 사각형에서 이 도형을 사용한 다음에 클릭해서 이렇게 회전 이 핸들 나타나죠. 이걸로 회전을 시켰습니다. 15도 단위로 회전은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회전하면 되고요. 더 세밀한 조절은 이렇게 그냥 마우스로만 회전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글꼴을 설정하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글꼴 변경할 도형만 이렇게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그럼 이것만 선택됐죠. 홈탭에서 글꼴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도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모두 다 검정색으로 먼저 변경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 도형만 색깔 흰색으로 글자색을 다시 변경을 해 놓도록 하세요. 도형의 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해야 되죠. 테두리는 동일하게 지정하니까요. 이 도형 다시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윤곽선 검정으로 먼저 지정. 두께가 너무 두껍죠. 도형의 윤곽선의 두께는 얇은 것 4분의 3포인트로 변경할게요. 이제 각각 도형의 색깔들 변경을 해주세요. 회색이지만 비슷한 색으로 되어 있다면 같은 색으로 한꺼번에 선택해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은 회전을 시켜야 되죠. 회전해서 상하 대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글자가 두 줄로 나타나죠. 그리고 글자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글자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도형 서식, 도형 옵션에서 크기 및 속성으로 가서 다른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3에서 설정했던 거 기억나죠? 여기에서 도형의 텍스트 배치, 이 체크를 해제를 해버리면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글자, 이거를 바꾸는 기능은 여기 없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다 내용을 입력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대로 잘라내길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도형 안에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도형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텍스트 상자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놓고요. 이 안에다가 내용을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도형은 이 텍스트 상자를 움직여서 도형 안에 쓴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상 포진 도형, 이 도형은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복제를 해 놓으세요. 여기도 회전을 해야 되죠. 그리기 도구 서식에 회전, 좌우 대칭 눌러주고요. 이거는 텍스트를 수정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습제 도형 그리고 아래 도형 사이에는 이렇게 선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선을 삽입할 텐데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제일 위에 선의 종류가 있는데요. 꺾여 있는 선, 네 번째 것,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도형에 가져가면 연결할 수 있는 위치가 이렇게 나타나죠. 마우스로 클릭해서 마우스 떼지 말고요. 쭉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연결할 도형에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같은 모양이 나타났을 때 마우스 클릭한 걸 놓아주세요. 선이 너무 얇죠? 우선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윤곽선의 색깔 검정 변경할게요. 그리고 두께가 너무 얇으니까 두께를 조금 두꺼운 걸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윤곽선 끝에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원이 있어야 되죠. 다시 도형의 윤곽선 그리고 화살표로 가서 원으로 되어 있는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완료한 상태에서 세부 조건의 2번에 도형 편집 그룹화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도형들 다 들어오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나타나면 그룹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드래그해 선택을 해주는데요. 너무 크게 해서 아래쪽 번호까지 이렇게 선택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도형을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메뉴로 가주세요. 도형 편집에서 1번에 지정되어 있는 그룹화 애니메이션 효과는 밝기 변화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잠깐 나타났죠. 오른쪽에 있는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2번에 있는 도형 편집 애니메이션 효과는 닦아내기라고 되어 있죠. 위에서 닦아내기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잠깐 나타났고요. 번호가 애니메이션 1번, 2번 이 순서로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모두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글자를 많이 입력한 곳에서는 글자 틀린 거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